자, 3번 원의 방정식 괄호 열고 2 괄호 닫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2차 방정식. 자, 뭐 이상한 게 나왔죠. 아, 뭐야? 일반형이구나. 는 0, 0, 0, 동그라미 일반형 있잖아.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를 그냥 전개해서 쭉 풀어가지고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bx, 2by 더하기 b제곱은 r제곱. 내림차순으로 싹 정리해주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r제곱은 0. 은 0으로 나타내는 애는 뭐다? 일반형이다. 그쵸? 그래서 요것들을 간단하게 얘를 그냥 좀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네. 자, 초록색으로 얘는 A로 놓고 얘를 B로 놓고 그냥 얘 C로 놓자. 이렇게 해서 일반형이 탄생한 겁니다. A, B, C.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을 찾을 때 거꾸로 가야 되잖아. 그럼 봐봐. A가 마이너스 2A였단 말이야. A는 마이너스 2A였어. 그럼 우리 A를 찾고 싶으면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고요. 얘는 B가 뭐였어? 마이너스 2B였잖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B. 이게 중심의 좌표가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쵸? 정리하는 것 뿐이야. 외워야죠, 이거는. 이걸 정리를 그때그때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편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도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R제곱이 C야. 근데 우리는 뭐가 알고 싶어? R이 알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얘 넘겨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R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린 요 소문자 A와 대문자 A가 아니라 얘로 해야 되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게 A였잖아요. A, 이게 B. 그래서 A 대신에 얘네를 넣어주는 거예요. R제곱은 4분의 A제곱 더하기 4분의 B제곱 빼기 그럼 4분의 4C라고 해주고 정리하면은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요 이렇게 해주고 R 요 루트 있으니까 쓱 씌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증명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은 당연히 정리가 되지만 굳이 해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해드렸으니까 구경 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봤을 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그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 2분의 요 루트 없애면 2가 되겠죠? 쓱 이렇게 알겠죠? 알아두면 뭐 5초, 10초라도 더 빨라질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간단하게 여기서 한번 보면은 자 그래서 X제곱, Y제곱 요걸 변형하면은 얘를 다 외워서 이렇게 써도 된다 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사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X 빼기 8 Y 더하기 11은 0 있을 때 엄밀히 말해서 일반형이 표준형으로 가는 거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보면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빼기 4 해놓고 얘는 더하기 Y제곱 빼기 8Y 더하기 16 빼기 16 더하기 11은 0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얘네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넘어가면 9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얘를 마이너스 2분의 이거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 어떤 사람들은 이걸 외우는 것보다 이게 그냥 되네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더 편하신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얘는 외워두면 편하죠. A제곱 16 B제곱 64 빼기 44의 루트에 2 해주면 반지름을 쉽게 구하니까. 왜냐면 이거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모두 이끌어낸 다음에 하려고 하면 좀 귀찮잖아요. 이렇게 해서 80 36 그럼 얘 6이니까 3 반지름은 3 얘는 R제곱이니까 9 요거 알면 편하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항 오케이.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중요한 게 원의 방정식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어때야 된대요? 같아야 된다. 참고 별표 좀 쳐놓으세요. 여기 참고에 좋은 게 많아. x, y항이 없어야 돼. 자,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붙어버리면 얘는 원이 아니게 됩니다. 얘는 타원이 돼요. 타원. 근데 안 배웁니다. 지금은. 나중에 기하에서 배우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되며 따로따로 있어야 되고 x, y항 이런 건 없어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2번도 여러분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전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예를 들어서 기억이 날까 볼까요?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그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구해줘 라고 했을 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에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는 0으로 쓰면은 얘도 0, 얘도 0이 될 수 있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얘가 나타낸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두 가지, 하나는 정점이었고 하나는 교점이었는데 지금은 교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0되고 두 번째로는 얘가 0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 판은 나오나 이제? 잘 안 나오네. 자, 안 나오나? 단! 이 그래프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을 나타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 k 값이 0이 되면은 얘는 나타낼 수 있지만 얘는 안 돼요 라고 했었던 것까지 요거를 그대로 응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좀만 더 작게 쓸걸. 그쵸?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도 지금 두 원이 뭐가 나오냐면요. 1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요. 소문자로 안 썼지? 오케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또 빨간 거 하나, 얘가 초록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이 두 원의 교점,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이게 1번이야. 직선의 방정식 1번과 아니면은 이 두 점을 지나는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을 구해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야.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중점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1번을 구할 때는요. 자, 직선의 방정식이 되려면 자, 우선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k에 원래는 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ax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는 0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위에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여기가 빨간 거는 0 여기가 초록색은 0 이렇게 있을 때 자,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여기서 1번, 2번을 이렇게 뺄게요. 1번 직선이 되려면 여러분 이렇게 2차가 있으면 직선이 돼요? 안 돼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과 같이 몇 차? 1차여야 됩니다. 1차. 그렇기 때문에 x제곱, y제곱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k가 뭐가 돼야 된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즉 요거 된다는 얘기야. 1번 이해돼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돼버리면서
x제곱에 마이너스 붙고 y제곱에 마이너스 붙어서 x제곱 y제곱이 없어져요.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아, 원래는 k인데 마이너스 1을 넣어주는 순간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x제곱 y제곱이 없어져서 직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2번으로 봤을 때는 2번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x제곱 y제곱이 없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요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요 두 교점을 지나는 얘가 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조그만 게 될 수 있고 큰 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뭐가 안 돼? 이것도 똑같이 교점을 지나는 얘는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단 뭐가 안 되는? 요 뒤에 있는 초록색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은 안 되는, 얘는 나타낼 수 없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요 뒤에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제곱 y제곱이 없어지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데 단 그 k 뒤에 있는 애는 이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마지막으로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거는 두 가지가 나와요. 직선과 원이 나옵니다. 직선과 원이 나올 때 직선은 x제곱 y제곱을 없애는 방법, 원은 안 없애는 방법,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마이너스 1로 바로 해서 x제곱 y제곱 없애버리고, 얘가 마이너스인 이유를 알아야 더 쉬워요. x제곱 y제곱이 없어야 직선이니까. 그 다음 원의 방정식은 안 없어져야 원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개념 플러스는 아까 설명했던 거고요. 뒤에 가서 봐도 이렇게 있고, 중요한 거 하나만 할게요. 참고에서 중요한 게 많이 나온다고 했지. 자, 요게요 반지름을 원래 나타내 주는 거거든. 그게 0이면, 그치? 반지름이 0이면 그냥 점으로 나온다. 알겠죠? 반지름이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돼. 반지름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반지름이 0이면 그냥 점 하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반지름이 0보다 작다? 그럼 만족하는 실수는 없다. 즉 원이 될 수 없다. 중요한 말입니다. 자, 원으로 존재하려면 반지름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써놓으세요. 원으로 되려면 원의 조건은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반지름이 요걸 지금 뜻하는 거니까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아까 k로 하는 거 했고, 여기서 두 가지로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1차 방정식이 되니까 직선이 되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x제곱과 y제곱 개수가 있으면서 xy가 있는 2차 방정식이니까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고, k가 없던 값을 갖더라도 이 니은, 요 뒤에 있는 애, k에 걸려있는 애는 나타낼 수가 없다가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것도 앞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개념 체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차례대로 구하세요. 자, 1번부터 A, B, C를 써놓으면 편합니다. A, B, C, 땡땡땡땡땡땡. A는 4, B는 마이너스 6, C는 9. 2번도 한번 써놓을까요? 2번 A, B, C. A는 마이너스 2, B는 4, C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래서 A는 요거니까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콤마 2분의 루트 A 제곱 B 제곱 빼기 4C. 이렇게 버리면 없어지고 4가 되고 약분하면 R은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얘도 해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2분의 A제곱 루트 더하기 B제곱 빼기 4C인데, 빼기 4C에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16. 어차. 그럼 얘가 루트
36이니까 6이 돼서요. 나누면 R은 3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2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x제곱, y제곱을 어떻게 한다? 없앤다. 그래서 그냥 x 플러스 y제곱 빼기 5는 0을 만들어주고 빼기 괄호 열고 x제곱 y제곱 빼기 6x 빼기 8y 플러스 9는 0 끝. 끝이. 너무 쉽죠? x제곱 y제곱 없어지고 6x 플러스 8y 빼기 9니까 빼기 14는 0. 그래서 약분해주면 3x 플러스 4y 빼기 7은 0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필수예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5번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거 나타내는 도형에 풀어봐라. 1번 요거의 중심의 좌표가 b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길이 r까지 할 때 a, b, r을 구해라. 뭐 좋죠? 자, a 먼저 구해버리면은 마이너스 8, b 해버리면은 2a, c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9. 자, 중심의 좌표가 b, 마이너스 3이고 여기서 b, 마이너스 3을 네가 잘 찾아봐 해서 a, b를 구하고 반지름도 한번 구해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먼저 구하면은 중심은 4,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2a 분의 마이너스 2b 분해가 아니라 콤마. 그 b는 4, a는 3. 벌써 이만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2분의 루트 a제곱 64 b제곱 a가 3이니까 66에 36 빼기 49 36 더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9니까 72 136 루트 136 2로 뺄 수 있네요. 2 루트 2 4 4 3 12 4 4 16 2 반지름 이렇게 해서 R은 루트 34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거는 공식을 이용한 거고, 자, 얘네 거는 뭘 이용했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공식을 외워서 하는 것보다 선생님은 완전 제곱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8 x 플러스 2ay 빼기 9는 0. 이렇게 했을 때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x제곱 빼기 8x 더하기 반의 제곱 16 빼기 16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ay 더하기 반의 제곱 a제곱 빼기 a제곱 빼기 9는 0 이렇게. 그래서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은 25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나오죠. 중심의 좌표가 4, 마이너스 a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공식이 나왔다. 쉬워요? 어려워요? 할만하죠? a 구해가지고 대입하면은 반지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얘는 반지름이 아니에요.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2번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kx 빼기 2y 플러스 5는 0. 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일 때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얘가 원이랍니다. 그쵸? 원이 된다는 거는 뭐야? 아까 반지름이 0보다 크다.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배웠잖아. 반지름은 2분의 루트. 자, a제곱 k제곱 더하기 4 빼기 20.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야. 그쵸? 그럼 요 2는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없어지고, 즉 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6이 0보다 커야 돼요. 그쵸? 얘는 k 빼기 4, 얘는 k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즉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k가 4보다 크면은 원이 될 수 있어요. 원이 되는 조건은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혹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시간은 당연히 얘가 더 축소되지만 이걸 못하는데 이것만 외우면은 나중에 큰일 납니다. 꼭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6번,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세 점 0,0, 5,1, 6,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형을 배웠기 때문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때 세 점이나 있어? 미지수 몇 개야? 3개야. 그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0,0 대입해주고요. 5,1 대입해주고요. 6,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어차피 x제곱 y제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싹싹싹싹싹싹 잘 사라지게 하면 돼요. 그 중에 0,0이 나왔어. 아유 행복해 하면 되죠. 0,0 0 0 0 0 0 C는 0 바로 나와요. 없애버리고 두 개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거를 이제 넣어버리면은 5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6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3a 빼기 2b는 마이너스 26이 나옵니다. 위에다가 2 곱해가지고 계산해주면은 a는 마이너스 6, b는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넣어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원 위에 중심이 a, b가 있는데 세 점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세 점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은 자, 우선은 이 0,0, 5,1, 6, 마이너스 4랑 똑같고요. 중심이 a, b예요 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자, 요거 두 개랑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0이 많이 들어가야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자, a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은 반지름. 근데 이거랑 요 두 개의 길이랑 요 두 개의 길이랑 어떻다? 같다. a 빼기 5의 제곱, b 빼기 1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쵸? 정리하면은 식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요 빨간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4의 제곱과 같습니다. 또 정리하면은 또 하나 나오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얘네 둘을 해버리면은 귀찮다라는 겁니다. 0,0이 있어야 쉬워요. 계산이 편하잖아.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a제곱 b제곱 없어지고 ab에 관한 식 하나, 여기도 ab에 관한 식 하나, 연립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7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도형의 방정식 해가지고 자, 두 원을 지나는데 직선이야. 2,1도 지나. 오케이. 근데 다 밑에 거 보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데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얘는 요 두 개의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번은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5까지는 만들어 줘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빼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y는 0 이렇게 지나는 걸 파악하면 되고, 여기에 뭘 지난다? 2,1을 지난다. 그래서 얘는 없어진다고 치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x 빼기 3y 빼기 5는 0에 2,1 마이너스 2a 빼기 3 빼기 5는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해가지고 a를 구했습니다. 상수 a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으니까 끝. 오케이. 자, 2번 봅시다.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x제곱 더하기 y, 얘네 정리도 깔끔하게 해줬네. 헷갈리지 말라고. 플러스 y 빼기 6 더하기 k 묶어주고요. 오케이. k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x 빼기 y는 0인데 이게 어딜 지나? 1,2를 지나. 그쵸? 그래서 얘를
얘는 오히려 풀어내는 것보다 1,1을 넣는 게 더 빠르겠죠. 1, 2를 넣어줍시다. 1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2 빼기 6 더하기 K에 1 더하기 4 빼기 1 빼기 2는 0 이렇게 없어지고 2K. 그치? 얘는 6 6은 0 K는 마이너스 3. 근데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해 주시고 마지막에 x제곱 y제곱의 개수를 1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가장 베스트 답변이 됩니다. 얘 전개해주고 다 계산했더니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된다. 오케이? 이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필수예제 8번 봅시다. 길이의 b를 만족시키는 그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자.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 자, A, B는 요거고요. AP 대 BP를 3대1로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3대1 하면은 나 빨리 비율해야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A라는 애는 B라는 애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족시키는 점 P가 있는데 얘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x, y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그쵸? 얘를 x, y로 잡아주고 그럼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3대1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을 3대1로 내분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내분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그냥 비율이 3대1인 거야. 그래서 내분으로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분을 배우고 나서 보자마자 내분으로 너무 풀고 싶은 욕망이 강해. 그러나 안 된다. 그냥 우리는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몇 대 몇? 3대1인 것만 하면 돼요. 자, 그럼 AP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루트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길게 했네. 이렇게고.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두 개 해보면은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길이야. 얘가 이제 BP, 얘는 AP.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걸 넣으려고 봤더니 넣어보자. 루트 어쩌고 돼. 루트 어쩌고는 3대1이잖아요. 그쵸? 이거 전개를 싹 해주면 3 곱하기 루트 요 빨간색 BP 넣어주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되고 얘는 1 곱하기 루트 위에 거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루트가 있으면 서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네를 제곱해서 그래서 9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얘도 제곱해서 1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길이비로 3대1이 나왔지만 우리가 막상 정말 계산할 때는 9랑 1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왜 이 제곱을 하는지 이 이유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루트기 때문에. 알겠죠? 얘 계산하면은 뭐가 나온다? 얘네 둘 싹 계산해서 정리를 싹 하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3x는 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의미를 설명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AP와 BP의 길이가 3대1이 되게 하는 x, y라는 어떤 미지의 값을 구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다 넣었을 때 얘가 성립하면 이 x, y를 성립하는 거고 그러면 3대1이고 그 x, y가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3대1로 계속 비율을 맞춰서 해주는 애들의 모임이 이거다. 그래서 얘가 도형이 뭐였다? 원이었다. 자, 이해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0, 1,0 이렇게 있을 때요. 얘를 3대1로 1, 2, 3대1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그치? 맞아요? 그럼 이렇게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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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 해가지고 얘가 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원을 나타낸다는 얘기야. 3대1로 하는 게. 그럼 얘가 3대1, 3대1,
3대 1, 3대 1, 3대 1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게 얘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2분의 3, 0이었구나. 그럼 1, 2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된다. 이 그림으로도 이해돼요? 기하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접근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원하는 애구나 해가지고 원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일반형이니까 반지름 구하는 요걸로 해도 되겠죠. A, B는 A가 3 밖에 없어요. A제곱, B제곱 0 C도 없어. 그러니까 9. 그래서 반지름은 2분의 3이요 해서 4분의 9 파이까지 가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라고 하면은 당연히 편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거 하면 좋지만 외우면 당연히 편하다. 알겠죠?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은 결국에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쵸? 그 미지수를 그냥 식으로 나타낸 것 뿐이다. 그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은 도형의 방정식이 조금 쉽게 다가올 거예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